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정치 이슈에 맞는 노래를 한 곡씩 골라오고요.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코너 끝에 들려드리는 방식이죠. 오늘 함께 하실 여야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네. 바로 오늘의 선곡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대선의 슈퍼위크다, 이렇게 언론은 부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야권에서는 이분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오늘의 주제, 윤석열 전 총장 등판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소개해 주시죠. 예, 신해철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헤드뱅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께서 큰 네. 관심 속에 데뷔전 치렀습니다. 아하. 근데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비난은 있는데 대안 없고 과거 있는데 미래가 없더라. 네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답답한 마음에 골라봤습니다. 아하, 네. 뭐 제목이니까 이제 신영 의원께서 뭐 네가라고 하신 건 아니고 아, 예, 노래 공손하게 제목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맞서고 계시는 허은하 의원께서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네, 역시 가수와 제목 사유 소개해 주시죠. 네, 박상민의 Crazy for You인데요. 만화 슬램덩크 네. 주제가입니다. 네, 노래 가사를 보니까 뜨거운 코트 위에 올라오신 만큼 네. 우리 국민을 위한 가슴 벅찬 그런 열정을 끌어안고 시원하게 내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골랐고요. 네. 또 작품의 주인공인 강백호가요. 예. 뒤늦게 농구를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센터가 되고 예.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슬램덩크 하면서 네네. 실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하. 윤정 총장도 네. 그 정치 여정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하지만 네. 농구를 하기 전에는 팀에 들어와야 된다. 아, 네, 농구 농구는 팀에 개인 들어와야 경기가, 된다. 경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농구 팀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슬램덩크의 교훈도 잊지 마셔야 한다. 그래서 아하. 팀에 들어와서 멋진 슬램덩크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전 총장 등판인데요. 신현영 의원께서는 신해철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를 선곡해 주셨고요. 허은하 의원께서는 박상민의 Crazy for You, 슬램덩크 농구 만화이자 드라마죠. 예, 주제가를 골라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심판관이고 판정관이십니다. 이 두 곡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저희들에게 문자나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29일 지난 화요일 윤석열 전 총장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은 이 기자회견 어떻게 또 출마 선언 보셨을까요? 신현영 의원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풀 영상을 다 봤는데요. 네. 상당히 불안하셨다. 네. 저희도 뭐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아. 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예. 눈을 깜빡깜빡 좌우로 도리도리 아. 이런 것들은 불안해서 나오는 그런 반사적인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날 말실수하지 않을까, 네. 뭔가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에 대한 상당한 긴장을 하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상대방이 조금 이 듣는 사람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 약간의 걱정도 됐지만 예. 뭐 엉덩이 탐정 같은 귀여운 부분의 첫 데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안타까운 것은 비난만 있었지 대안은 없었다는 부분인 것이죠. 이게 아하.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후보이기 때문에 네.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세대적인 뭔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분야별로 어떤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출연했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하면서 네. 지금 환상에 쌓여서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다. 예. 예, 지금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벗겨지고 있는 정점. 네.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줄곧 이 뉴스하이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캠프에서 고맙다라는 연락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연락이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이요? 네. 세상에 제가 대변인이라니.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감싸시고 옹호해 주시는 역할을 우리 해주셨기 야권 때문에. 주자니까. 야권 주자니까 그렇죠. 예, 야권 주자니까 그렇죠. 네, 지금 신은영 의원의 관전평을 들으시고 허은하 의원께서는 예, 어떤 같은 것을 보는데 참 다르게 평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저는 우선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던 그 윤석열식의 어떤 전원 정치 이게 끝났구나. 예, 그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원 정치란 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네, 거죠? 이제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좀 더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 내용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예. 그리고 출마 선언문을 듣고 보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을 이 정치로 내몬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에서 어떤 공직의 양심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할 텐데 네. 그러니까 전원과 배일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한 분 한 분의 국민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리더로서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보다는 대통령감이구나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은영 의원께서 그 동작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주변 분들은 습관이다. 하지만 이건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요. 네, 그거 좀 한마디 습관일 해주세요.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아시겠지만 온 아마 언론인이 엄청난 숫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셔터들이 번쩍번쩍거릴 때 예.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나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네네. 네, 이쯤에서 잠시 광고 듣고 선곡 진검승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판에 대한 주제로 선곡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께서는 어떤 노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예,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예. 신해철.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께서는 박상민, 크레이지 네. 포 유, 슬램덩크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주제가를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청취자 여러분께서 두 곡 중에 더 좋은 노래를 선택하셔서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이라면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두 노래 중에 한 곡을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 저희들이 모두 집계에 반영합니다. 네, 앞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회견과 또 그 선언에 대한 평가, 관전평 두 분께 여쭤봤는데 사실 허은하 의원님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나 뵀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셨습니다. 그래서 항공 승무원들 교육, 대기업 간부 임원들 교육, 고위 공무원 교육 다 해주고 계셨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는지. 그런 입장에서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선언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평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언과 함께. 네, 지금은 이미지 전문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기 다 때문에. 잊어버리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애매한 입장인 것 같다. 몸을 사리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제가 이제 이미지 전략가로서 네.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그 대통령에 나오는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게 영웅화. 그러니까 영웅화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떤 상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하. 네, 근데 우선은 첫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거든요. 예. 그 숫자는 또 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았지만 네. 아쉬움은 아까 신현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몇 가지 부분들은 분명 있죠. 아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네, 직접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계신 분은 곧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허은하 의원께 다시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저랑
이 뉴스사이킥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 전 총장은 특권 의식에 쩔어 있다. 대선 도전은 반헌법, 반법치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전에 추나땡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아시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그죠? 추미애님이 나와주시면 땡큐 이런 네. 줄임말인데 예.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데 추말땡. 예? 추미애님이 말해주시면 땡큐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본인 스스로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자꾸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아하. 본인만의 선민의식하고 특권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아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윤석열을 향해서 이 추미애 전 장관님의 말들은 이제는 좀 부러움을 좀 넘어서서 아하. 두려움이 느껴지거든요. 부러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네. 느껴진다. 부러우면 지는데요. 음흠. 두려우면 이제 끝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미 둘의 경기는 끝났으니까 예. 예, 추말땡 하지 마시고 대선 주자 후보로서의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영 의원께서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네. 추미애 전 장관께서 같이 일을 해보셨으니 아하.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 결국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성, 능력 다 드러나면서 코멘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예. 두 분이 말씀을 대단히 부드럽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 속에 우와 엄청나게 맞으면 아픈 그런 펀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문재인 정부가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권,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여권에서 아니 그런 생각과 이야기는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 의식이다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사실 그날의 그 장소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하. 예, 실제로 그 NHK 일본 기자의 질문에 네. 또 일본의 극우 세력이 원하는 그 답변을 그대로 하셨어요. 아하. 그러면서 오늘 송영길 대표께서도 비판을 하셨는데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정부의 비판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를 비판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 틈만 나면 정부 비판을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느냐 아하. 이런 뼈아픈 정말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윤 전 총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걸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분석을 해보면요. 윤 전 총장 이 발언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일본의 극우의 결을 같이 한다라는 말을 했고 네. 조국 전 장관은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 인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두 수호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창가 그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부터 입장을 밝혀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여섯 글자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친중 반일 종북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충고를 저는 조국 전 장관께도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두려우면 이미 끝난 겁니다. 네. 예. 그 조금 말씀에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대처라고 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윤미향 거죠? 의원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안부 할머니들께 했던 걸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논란과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흡혈 좌파다 뭐 이런 얘기도 아하. 했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일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뭐 죽창가나 이런 것보다는 겉으로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께 잘 못한 부분, 이 부분부터 해명을 하는 것이 더 순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네네, 거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은
글쎄요, 이게 뭐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엑스파일 이 파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다 보니까 직접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엑스파일은 괴문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기관이 작성한 거라면 사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대권 주자죠. 예, 반응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아하. 저희끼리의 지금 예비 후보들 9명 경선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시작했죠. 네. 오늘 첫 번째 국민 면접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저희 예비 후보들의 그런 정책 그리고 경선 대결 때문에 빠트하기 때문에 엑스파일에는 큰 관심은 없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윤 전 총장 관련해서 누가 오히려 신경 쓰며 견제할까? 그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오히려 신경 쓰면 견제할까? 예, 실제로 어디서 누가 가장 애타고 속이 탈까? 아,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 당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엑스파일 뭐 저희 당에 대한 예. 그런 투사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그 말씀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다른 대권 주자들이나 그 주변에서 만들거나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그런 간접적인 아, 예. 표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빠르게 법적 조치 하시고 아하. 투명하게 파악하시는 게 대선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다. 예. 네. 허은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마타도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우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좀 뜨겁게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는 뭐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주제는 처가와 부인 관련된 의혹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질문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격앙하셔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그 평가들이 정치권 안과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께서는 이러한 그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그런 의혹에 대한 대응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말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약간 좀 비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분들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께서는 치명적 실수다. 이건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그렇잖아요. 원래 그 기존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네.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도 네. 내가 MB 아바타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프레임에 갇혔다라는 그렇죠. 거를 평가했던 것처럼 이번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아하.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떤 루머와 의혹이 나오더라도요. 그 이재명 지사를 능가할 사람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어제 제가 진행하는 네. 명불허전 보수다 공부 모임에 홍준표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네. 저희가 막말 프레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우려가 된다라고 예. 했더니 말씀하신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쌍욕하는 사람이다. 아하.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얘기하는 게 더 웃기지 않냐. 음흠. 그래서 그러한 프레임을 지금 이번 대선에서 말하는 자체가 우습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대응이 좀 더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하. 네. 신은영 의원께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사실 있으신가요? 뭐 대선 후보 배우자의 과거 직업이나 그런 뭐 예명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후보자 자체의 그런 정책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더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용어들이 언급이 되고 하면서 네. 윤석열 총장의 그런 출마 선언보다 아하. 사실 이 부인의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지금은 더 관심사가 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치명적인 실수가 맞는 것 같다. 아하. 가끔씩 홍준표 의원께서 바른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을 하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옳지 않은 문제 제기이고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은 건데 그걸 직접 언급을 하시는 바람에 더 뭐랄까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지금 허은하 의원께서도
뭔가 계속 그 뭐랄까요 입장을 대변하고 싶으셔도 같은 당 소속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계속해서 그 국민들의 관심은 언제 입당하실 거냐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과연 입당을 하기는 할까에 대한 그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소위 말하는 버스론이죠. 버스 정시 출발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선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입당보다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하지만 또 국민의힘과 정치적 철학은 같이 한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오늘 그래서 슬램덩크의 주제가를 준비했죠. 예. 농구팀이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아. 그래야 슬램덩크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언제 들어오실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 하는 모습 국민 원하실까 하는 거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당에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예. 왜 그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박차고 저희 쪽을 얘기하는지 더불어민주당에 가지 않고 그 네.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누가 먼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지도 한번 윤석열 캠프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튼 우리 국민의힘 시간이나 또 뭐 윤석열 총장의 시간보다 국민의 시간이 네. 더 중요한데 예.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일지를 꼭 생각하시고요. 자연스럽게 합류하셔서 정시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당위 그것이 맞다. 그다음에 기대 희망 이런 것인데요. 현실 그리고 이유를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정치 철학도 같다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왜 입당을 미루고 있고 또 뭔가 입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도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알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 추정하시거나 짐작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근데 분들. 예전에 전원 정치 하실 때 예. 이런 기사가 떴었거든요. 나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하고 싶다. 그 메시지가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특권을 다 버리고 네. 일반 당원으로 입당해서 시작하겠다라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이유는 주변 분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신은영 의원께서는 혹시 짐작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유를? 글쎄요. 사실 뭐 이런 모습들이 밀당을 너무 오래 하니까 밀당. 국민들도 지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간을 보시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상의 중심이 나다. 이런 나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하. 사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뭔가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러면 상당히 깝깝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밀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주변의 말씀을 밀당한다? 많이 듣고 예, 계신 것 허은하 같아요. 의원께서 예. 밀당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그 밀당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내가 입당으로 마음을 굳히고 패를 일부만 보여주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건 밀당 아니다. 나는 밀당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이 말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진심이다라고 봤을 때 그 말씀이 하시는 말씀 그 뭐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입당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입당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더 강조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도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아하. 이제 조금 알게 되는데 윤 전 총장이 아직은 정치인의 언어라던가 정치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예.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는 말은요. 일반인들끼리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정치인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국민이 모르시면은 알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이 역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윤 전 총장께서 혹시라도 서운해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은 자신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켜봤고 평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밀당이 아니다. 아하. 예, 나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 네. 지금 신중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권 대선 주자 얘기 좀 해볼까요?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 분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오전에 온라인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신은영 의원께서는 보셨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세요? 예, 온라인으로 출사표를 내셨는데요. 네. 키워드는 억강부약이었죠. 아하. 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강약, 약강. 아하.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음. 오히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이런 것들의 그 반대되는 의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강부약이라는 게 강한 사람을 좀 이렇게 억눌러서 약한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잘살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런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예. 이런 취약계층 아니면 우리 약자를 어떻게 더 보호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평소에 정치 철학이 잘 반영된 그런 선언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네.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과 같은 구체적인 비전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후보가 9분이나 있습니다. 예.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이광재 의원 같은 예.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네. 상당히 여러 후보들이 골고루 네.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피력을 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의 선언을 보았습니다. 네.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이신 허은하 의원께서는 많이 대비됐다는 보도들이 많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막 여러분이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영웅화의 어떤 상징적인 성공의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홀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위 주자의 자신감이죠. 아하. 네. 근데 보면서 지금 지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별명이 사이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좀 사이다 발언을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번엔 좀 김이 빠진 것 같기는 아하.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재명 지사가 대한민국이 위기고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네. 불공정과 양극화가 왜 야기가 됐는지에 대한 핵심을 말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 정권의 위선과 문제를 지적까지 했었다라면 좀 더 멋진 그런 출마 선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랬다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현 정권의 국민의힘 문제를 대선 그렇게 주자를 사이다로 우리는 시작하면?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선 주자를 희망하는 거니까 아하. 예, 어느 편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선 주자가 나오셔야죠. 네. 이재명 지사 앞서도 이제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욕설 논란에 대한 사과와 정면 돌파 선언 인정하고 사실이다. 그리고 잘못했다. 10년 지나서 난 이제 그때와 많이 성숙해 있다라는 이런 정면 돌파 가능할까요? 미리 먼저 맞고 이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허은하 의원께서는? 우선은 1위의 자신감 아하, 다시 한번 역시, 말씀드리고요. 예. 예, 그 지지율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5%든 몇 퍼센트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예. 자신감으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평가 드립니다. 네, 신영 의원께서는요. 예. 이제는 대선 후보이시기 때문에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직접 만나뵙고 소통을 하면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와 배려심 그리고 이분은 일 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느낌이 있습니다. 정면 돌파하시면서 앞으로 극복해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못하는 건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전 총장 등판이었는데요. 오늘의 승자는 55대 45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신해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들으시면서 오늘 1,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허은하 의원님 오늘 두 분 역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